입시를 묻다. 피기맘.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또 교육계에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이제 2주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주 남은 수능 막바지 점검 포인트는 어떤 것이 돼야 될지 이혜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EBS 연계 교재군요. 평가원이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바지 점검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EBS 연계 교재를 철저히 공부를 해야겠죠.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께서는 지난 9월 모의평가는 연계교재를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출제가 됐고 수능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원은 연계교재에서 다루었던 친숙한 소재의 고난도 문항을 출제해서 체감 난도를 높일 수도 있다면서 지문과 문항 외에도 교재 속의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도 중요한 출제 요소라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보다는 복습을 할 때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오답 노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지문은 쉬웠지만 선택지 난도가 높았던 문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남용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께서는 시간 안배가 필수적인 실제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등의 문제를 풀어도 좋겠고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건강, 컨디션 관리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평소대로 식사를 하고 수험생 가족들도 감기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수험생들 좋겠네요. 2주 지나면 해방이잖아. 2주면은 뭐 매우 작은 시간이죠. 그동안 우리가 길게는 12년이고 짧게는 1년간 수능을 준비해 온 거에 비하면 되게 작은 시간이지만 뭐 저는 지금부터 뭐 공부한다 이런 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언급했듯이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왜냐면 뭐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 좋으면 3골도 넣지만 안 좋으면 뭐 중간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쫓겨나잖아. 그쵸.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2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를 그때 발휘하는 그런 걸 하는데 뭐 찍어서 맞춘다 이런 거는 운이잖아요. 그걸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당일날 베스트 컨디션을 회복하는 거, 베스트 컨디션으로 성적이 나오게 하는 거니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 그 시간 단위를 수능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좀 늦게 공부하시던 올빼미족 수험생들은 가능하면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아침에 맹해가지고 더군다나 국어가 1교시인데 거기서 충격받으면 이제 뒤까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수능날 현장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좀 당겨서 맞춰서 규칙적으로 좀 연습을 해둘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감기가 난리라고 하지만 코로나도 있거든요. 그쵸. 뭐 감기나 코로나 걸리면 사실은 머리 아프기도 하고 일단 열도 나고 해서 컨디션에 최악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적했듯이 EBS는 뭐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뭐 그게 수능 교재잖아요. 50% 교재니까 EBS 특히 EBS에서 자기가 틀렸던 오답 챙기는 거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수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배웠고 심지어 익히었고 아까 얘기했던 타임 어택 같은 것도 이미 다 해봤겠죠.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인 거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괜히 아파가지고 뭐 네 실력 발휘를 못하느니 그런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상위권은.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3등급 친구들은 3등급은 폭이 넓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 갭도 되게 작아요. 국어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보면은 2등급 점수 차이는 3점, 2점 요거밖에 안 돼. 3등급도 인원은 많은데 그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진짜 등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등급 친구들은 이삭 줍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1등급은 이삭이 없어. 이미 다 줄 해놨잖아. 거뭐 다 3등급은 이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동시에 다 한 방에 주려고 하는 이 과욕을 좀 버리고 하나의 이삭을 과목별로 하나씩만 주셔도 뭐 등수가 상상 초월로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아있는 2주 동안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경험을 살려서 야 정말 필수적으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주워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과목별로 몇 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주로 어디에 나오겠어요? 네. 기본적인 3등급 정도면 개념은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아주 킬러 문항, 내가 손대지 않을 문제가 뭔지도 이미 판단이 됐겠죠. 네. 뭐 설마 수학을 하는데 주관식 30번 문제를 꼭 맞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어떤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한 거. 이제 아주 기본 문제 2점짜리, 3점짜리 중에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출 거 아니야, 3등급은. 3등급이 딱 수학으로 치면 그거거든요. 2점, 3점 다 맞추고 4점 중에 일부를 맞추면 3등급이 되는 건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3등급 중에 계산이 복잡한 거는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 이런 데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그 제시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하나의 세트, 문항 세트, 5문장 세트를 동시에 날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읽고 나서 5문제, 4문제, 5문제 풀다 보면 지문을 한 번만 읽어도 판단이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개쯤 되고 킬러 문제스러운 문제는 이걸 풀려면 다시 앞에 걸 봐야 돼. 이럴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문항마다 하나, 2개 정도 껴 있어. 그러면 얘가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내가 쭉 국어를 해왔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재란 건 없어요. 네. 사실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소재의 문항이 나오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거야. 올해 이제 더더욱 또 그쵸, 킬러 문항이 문제인데. 있어서 학생들이 보자마자 뜨악 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풀어왔던 거 중에 킬러 문제식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2번, 3번 읽어야지 겨우 풀 것 같은 거는 뭐 저는 포기하는 게 맞다. 3등급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을 때 풀리는 문항 중에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주로 틀리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구분해서 오히려 거기는 시간을 들이지 말고 오히려 이제 확실히 한 번, 2번 읽으면서 확실히 풀 수 있었던 것을 다져두는 게 국어 3등급 친구들은 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3등급 중에서도 뭐 언어와 매체 이런 거 선택한 친구들은 문법 다시 정리해서 외울 거 외워두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걸 사고력을 뚫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확실하게 암기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무조건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어에서 훨씬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 뭐 새로운 걸 손대기보다는 단어 까먹은 거 있는지 체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수험생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게 지금쯤이면 아마 사탐, 과탐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내가 이미 나는 완벽해. 또는 나는 어차피 이 정도 받으면 돼. 이런 게 나름 서 있을 텐데 사과탐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재수생들을 제외하고는 고3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그동안은 내용 공부했잖아요. 네. 내용만 쭉 공부해왔고 내용 2번 받고 EBS 받고 기출문제 봤어. 근데 문제는 이놈의 사탐과 탐은 가장 핵심이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초치기, 시간치기. 그러니까 사탐과 탐은 정말 저는 뭐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암기하는, 그러니까 몰라서 암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 역사를 할 때도 뭐 누가 이방원이가 태종이 된 걸 모르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보자마자 답하고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태성태세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뭐 우리 반드시 외워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쉽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외울 건 외우고 풀어봤던 것 중에 시간이 과도하게 걸린 거 다시 정리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네. 이제 그게 남아있는 과제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과목별로 3등급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저는 진짜 그냥 이미 공부한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오답으로 구분된 게 많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많은 거에 접근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EBS 교재 붙들고 과목별로 붙들고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개념 위주로 정리해서 풀고, 이 친구들도 한 문제를 더 맞으면 굉장히 성적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한 문제가 아니고 두세 문제를 판다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4등급, 5등급 정도 가면은 포기한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을 내가 만약에 포기했어. 그럼 수학은 그냥 내팽개 쳐두고 국어나 사회나 과학 중에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점검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를 위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3합 11을 맞춰야 된다, 3합 8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미 공부해올 때부터 포기한 과목과 반드시 등급을 따내야 될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집중적으로 등급을 공략해야 될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다. 괜히 뭐 이거 조금 더 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모의고사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국어에서 반드시 4등급은 받아야 된다. 아니면 3등급은 받아야 된다가 있는데, 국어가 계속 꼭 3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국어에 몰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차이로 3등급이 되냐. 근데 지금 모르겠어. 이러고 이제 넉넉히 있으면 4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과탐은 여유 있게 3등급이 나와. 그러면 사실 국어가 더 급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기보다는 등급 경계선에 가까운 쪽에 있는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그 쓸데없는 부담은 안 주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뭐 2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오겠다. 집에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평소와 다름없이 밥도 뭐 또 내일 모레 시험 본다고 맨날 곰국 끓여가지고 먹이지 말고 원래 먹던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잠자리 옮기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자기 방에 깨끗이 치워서 잠자게 하고 먹는 것도 원래대로 하고 철야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또 대구에 거기 어디야 803 네. 갓바위 많이 올라가시죠. 가지 마시고 모태 신앙인데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지 좀 마. 너 국어 다 맞을 수 있겠니? 뭐. 수학은 해결했지.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준비됐니? 이런 거. 궁금하면 그냥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이한테는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잖아. 이게 그 우리가 평소에 받는 아주 큰 스트레스는 오히려 이제 시험 보는 데는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소한, 특히 이제 아직 19, 20살, 재수생도 20살이니까 재수생들이 이런 거 더 민감해요. 작년에 한번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더 엄마가 오랜만에 올해는 괜찮겠지? 작년의 트라우마가 생각날 수 있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확인하거나 준비 정도를 자꾸 이렇게 다짐 받으려고 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해준답시고, 야 엄마 아빠는 여행 갔다 올게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가는 게 가장 부모님들은 해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뭐 선생님들이야 뭐 어쨌든 수업하고 되니까 뭐 저기이긴 하지만 그 너무나 일반적인 조언은 해도 되거든요. 긴장을 풀고. 근데 뭐 갑자기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해지면 곤란해. 국어 선생님이 황진희 씨가 나올지 몰라. 이런 거는 불안하게 만들 수 엄청난 있겠네요. 오류를 줄 수 있어요. 학원들 같은 경우도 강사들이 요번에 뭐 킬러 문항 사태도 있고 이러니까 요 파트는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런 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구체적 지적질을 하게 되면 동요하는 거야. 나 저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 원래대로 하면은 내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황진이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다른 게 흔들려요. 아하. 그래서 너무 저는 교육 관계자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건 꼭 나온다는 둥, 이건 절대 안 나온다는 둥,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조언이랍시라고 하는 것은 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이들의 평정심을 해치는데 지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건데 뭐 사람마다 다룰 수는 있는데 컨닝 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예상을 그렇죠. 해보는 그래서 내가 차원에서. 한 방에 볼만한, 이게 되게 요약되는 거잖아. 안 걸리고 볼만한 정도의 양을 본인이 EBS도 얼마나 보고 이거 그 하면서 과목별로 핵심이겠어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충분히 유용성이 있잖아. 그리고 뭐 누가 알아요? 혹시 하나 나올지. 진짜 써먹을 수도 있어. 안 이- 걸리고 안 걸리고 써먹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정도 하면서 2주를 마무리한다면 아마 최고의 컨디션으로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있죠. 뭔데요? 코리안 시리즈가. 보실 거죠? 아니, 저는 봐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는 그러네요, 없으나 다행히. 코리안 시리즈가 있어. 11월 7일인가부터 하니까 그거를 7차전까지 다 본 얼마나 친구는 궁금하겠어요. 한 적어도 7점은 까먹는다.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는 좀 넘기자. 코리안 시리즈 한번 봐보. 이러면 안 돼. 제가 고3 때 그 코리안 시리즈 보러 갔었거든요. 그 경험담이셨군요. 선동열이 최동원 선수가 84년에 혼자 막 역투를 던져가지고 펼치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된다. 경험담이셨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무빙을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 일주일 남았으니까 몰아서 볼까? 편한데 정주행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독성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은 텔레비전 볼 때도 드라마가 아니고 뉴스 같은 거 보라고 하거든요. 그건 안 봐도 되잖아. 시사에 뭐 다음 나올 수도 뉴스는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이제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꽂히면은 꼭 봐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뇌에 굉장히 시험 보는 뇌에는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남았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삭죽기에 또 매진해야 되는 친구들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상위권 친구들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